오늘은 그 최근 핫한 5G 섹터의 HFR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단순히 HFR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만 살펴본다기보다도 최근에 이제 5G 섹터에서 이 신사업으로 각광받는 이 특화망 5G 사업이라는 개념도 좀 같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 5G 섹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 점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통신장비 섹터가 정체되어 있는 이유를 잠깐만 복기를 해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정한 5G를 위해서는 사실 이제 28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 고주파인 28GHz는 이제 회절성, 그러니까는 이 전파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제 다시금 돌아오는 성질 때문에 4G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기지국이랑 훨씬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논리는 지난 2019년에 이 통신 장비 회사들이 높은 P 레이쇼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한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내 3사의 5G 캐펙스 투자는 작년에 비해서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2019년만 하더라도 거의 3조 원씩 쏟아부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도 있었지만은 이제 올해는 거의 그러니까 2019년에 반토막이나 되는 투자가 이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또 집행되는 투자도 사실 그 안을 몇몇 개 들여다보면 28GHz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28GHz는 고사하고 3.5GHz의 중대역 기지국만 엄청나게 늘리면서 이제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통신 장비 섹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한편으로는 최근 이제 통신 장비주들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이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도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찾아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 미국에서 이제 3.5GHz 이 주파수 경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28GHz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3.5GHz는 수주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이제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오늘 살펴볼 HFR입니다. 이제 현재 HFR은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 이 미국 버라이즌에 이 공급용 5G 프론트홀을 납품을 하고 있죠. 이 프론트홀이 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이제 현재 HFR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작년 6월에 이제 버라이즌에다가 공급할 이 프론트홀의 시험을 마쳤고 또 올해 8월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후지츠사와 협력을 해서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프론트홀의 납품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는 또 한 번 이제 후지츠랑 1,600억에 달하는 이 프론트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조만간 미국의 3.5GHz 주파수 경매가 완료됐을 때 작년에 시험을 마친 이 미국 버라이즌양 수주까지도 좀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이 1,600억짜리 이제 후지츠 공시를 좀 보면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10월 1일 그러니까 이제 3분기까지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는 이거를 이제 3개월 단위로 나눠서 보면 분기별 최소 이제 500억 원은 매출이 깔린 채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해서 최근에 HFR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주 공시랑 더해서 이제 시설 투자 공시도 함께 게재했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 살펴볼 이 특화망 5G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거는 그 공시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표면상으로는 이제 시설 투자,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판교에다가 신축 공사로 건물을 도급 계약하는 계약이 메인인 것 같지만은 근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지금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이 특화망 5G 모범 단지를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 HFR의 먹거리로 내세우는 신산업인데요. 그러면 이제 5G 특화망이라는 거는 뭘까요? 여기 보시면은 5G 특화망이랑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제 공중 5G망과 달리 특정 기업에 속한 사람이나 디바이스의 접속 연결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설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 5G라고 부르는 거는 그러니까 국내 통신사들 그러니까는 SK텔레콤이나 KT, LG U+ 같은 기업들이 먼저 주파수를 경매로 낙찰을 받고 그걸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은 이 통신사들이 5G 망을 개설을 해줘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G 특화망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깔아주는 어떤 보편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특정 기업이랑 기관에게만 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이 이 5G 특화망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 그 기업을 위해서 별도로 이제 맞춤형 5G망을 설치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망은 이제 주파수 대역이 다른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5G망은 3.5GHz잖아요. 근데 여기 5G 특화망에서는 28GHz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은 걸까요? 바로 이제 기업들은 이 4차 산업의 필수적인 산업들을 이제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 기술은 독일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하죠. 그래서 당장 그 독일의 보시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5G 캠퍼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5G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무인 이동 로봇,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가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현재 일본도 이 28GHz를 사용해서 대용량 이미지, 대용량 영상의 전송에 필요한 이 AI 작업, 이미수 검수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이 특화망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되게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이 자동차의 분량을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앞서 살펴본 뭐 독일, 일본, 그리고 또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이들 국가들이 뭐 적극적으로 이 5G 특화망을 좀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현재 이제 HFR도 이제 이 시장이 커질 걸 알고 이제 본인들도 이제 이쪽 사업을 좀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떨까요? 최근 한국도 이제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이 5G 특화망을 구축하기로 했고, 삼성은 이미 특화망 구축을 위해서 이제 주파수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신청을 했고, 네이버는 이제 여기 기사의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5G 브레인리스 로봇을 위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점이 이 5G 특화망은 굳이 통신사들에 끼고 망을 조달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SK텔레콤, 그다음에 KT, LG U+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하던 말던 상관없이 별도로 구축된 자체 망을 통해서 이제 5G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 이거는 통신사들한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게, 원래는 사실 본인들이 혼자서 다 28GHz 망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장비사들이랑 콜라보로 이 사업에 진출하면 상대적으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SK텔레콤이랑 HFR, 그리고 이제 HFR의 자회사인 이 엔텔스가 이제 MOU를 맺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SK텔레콤은 개발 쪽을 맡았고, HFR은 제품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 엔텔스는 이제 고객 지원을 담당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 그러니까 이 HFR 관련해서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를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4분기부터는 프라이빗 5G 매출, 그러니까는 앞서 살펴본 이 5G 특화망 매출이 4분기에 처음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매출이 뭐 해외 쪽인지 아니면 이제 국내 삼성이나 네이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프론터널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신사업 먹거리라고 여겨지는 이 5G 특화망 매출까지 같이 얹혀져서 나온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더 이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도 이제 28GHz가 대중적으로 이 보급이 되는 게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5G 특화망 심사 기간을 줄여주면서 정책적 지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현재 여권 그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인의 첫 공약으로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5G 민간 특화망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아직 윤석열 후보는 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재명이 당선이 안 된다고 해서 뭐 악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현재 이제 HFR은 다른 장비 회사들과 달리 비교적 이른 시기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통신 장비 기업들보다 약간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HFR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